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아직 유튜브에 소개되지 않은 태국의 꽃시장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검색을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지난 영상에서 태국 방콕의 짜뚜짝 시장을 소개했었는데, 짜뚜짝 시장의 경우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겐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 조금은 식상하게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태국 꽃시장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공간이에요. 돼지아빠님이 직접 찾아내신 파타야의 드리머 마켓입니다. 짜뚜짝 시장의 식물 코너의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만 오픈을 하는데 반해 파타야 드리머 마켓은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물론 그 외 시간에는 야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파타야 드리머 마켓의 주소는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짜뚜짝 시장이 큰 규모와 압도적인 식물의 양으로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드리머 마켓은 짜뚜짝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조금 더 희소성 있는 식물들을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짜뚜짝 시장의 상인분들도 친절한 편이긴 했지만 드리머 마켓의 상인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셔서 구경하는 동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옆가게 사장님을 데려오셔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셨어요.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즐거웠던 파타야 드리머 마켓 바로 구경하러 가시죠. 참,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식물은 무늬 깔라만시예요. 아무래도 잎에 무늬가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화려한 멋이 있는데 거기에 맺힌 깔라만시 열매 또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열매 속 씨앗에도 무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돼지아빠님이 엄청 키워보고 싶어 하셨어요. 가격은 500바트입니다. 이곳에도 장미가 있습니다. 짜뚜짝 시장에 비해 훨씬 다양한 화색의 장미가 판매되고 있었고 가격도 훨씬 저렴했어요. 장미 한 주에 80바트, 두 개는 150바트예요. 일반적인 장미가 이 정도 가격이고 옆으로 이동해 보면 유독 꽃이 크고 예쁜 품종들이 있습니다. 예쁜 애들은 조금 비싸요. 한 주에 150바트입니다. 특히 찔레랑 닮았으면서 심지어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품종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예뻤어요. 열대 수련은 짜뚜짝 시장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짜뚜짝에서 100바트에 판매되던 수련이 여기서는 300바트예요. 가격표가 없어서 사장님께 가격을 여쭤봤는데 300바트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호피 무늬가 들어간 이 수련의 가격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꽃받침과 잎에 검은 호피 무늬가 나타나는데 남성적이면서 강인한 멋이 느껴졌습니다. 수련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흰색 덴파레가 있어서 얼른 가격을 여쭤봤어요. 그런데 2,800바트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이 덴파레 통째로의 가격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태국은 절에 꽃을 봉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통으로 사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랬나 봅니다. 40개 정도 되었는데 가격을 나눠보니 70바트로 짜뚜짝 시장과 큰 차이는 없었어요. 반대편에는 연보라 색감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덴파레도 있었는데 얘도 나름 예쁘고 건강했습니다. 카랑코에가 보여서 너무 반가웠어요. 겨울이 없는 태국에서 카랑코에를 보니 뭔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겨울은 없어도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태국에서도 카랑코에가 꽃을 피우나 봐요. 작은 포트 한 개는 40바트, 3개에 100바트입니다. 태국 가정집에서는 대부분 금전수 하나씩은 키우더라고요. 여기서는 금전수 애기를 귀여운 화분에 심어 판매하고 있었어요. 금전수 잎 하나를 흙에 꽂아두면 감자 같은 구근을 생성하고 새로운 줄기를 올리는데 그때 살짝 위로 올려 근상 형태로 심어 형태를 잡은 거예요. 덩치는 작지만 나름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90바트입니다. 칼라디움의 가격은 짜뚜짝 시장과 큰 차이는 없었어요. 보통 60에서 100바트 정도 합니다. 잎의 개수가 적고 우짜란 흔적이 보이는 등 식물의 건강 상태는 다소 아쉬웠지만 짜뚜짝 시장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품종들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보지 못한 오묘한 무늬를 가진 칼라디움도 많이 있었고요. 정말 작은 유묘의 경우 10바트였는데 칼라디움을 잘 키우는 사람이라면 이런 유묘를 데려가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 고태 석곡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일부 중국 남부에 자생하는 석곡이에요. 봄이 오면 샛노란 꽃을 풍성하게 피워주는 멋진 난초인데 운 좋게도 씨앗이 맺힌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 난초 중 하나인데 산에서 직접 채취한 자연 개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얼핏 보면 바나나 같기도 해요. 덩치가 작은 건 100바트, 제일 큰 개체가 500바트였어요. 한국이었으면 바로 5개 샀습니다.
만데빌라입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만데빌라 모종이 많이 보여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정말 다양한 색깔의 만데빌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겹꽃의 만데빌라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 아직도 계속 눈에 아른거립니다. 혹시 한국에서 겹 만데빌라를 키우고 계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겹 만데빌라의 가격은 140바트입니다. 시장을 돌아보다 보니 덴파레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있었어요. 알록달록하고 다양한 화색의 덴파레들이 있었는데 한 개에 60바트, 두 개에 100바트입니다. 덴파레는 향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꽃향기가 솔솔 나서 조금은 의아했어요. 사막의 장미 혹은 석화라고 부르는 아데니움은 짜뚜짝 시장의 반 가격인 100바트였어요. 심지어 이곳에는 겹꽃 아데니움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겹꽃의 파스텔 색감, 거기에 그라데이션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얘네들 역시 지금도 눈에 아른거리네요. 부겐베리아 분재의 경우 1000바트로 짜뚜짝 시장과 동일했는데 여기는 키가 큰 대품 부겐베리아 나무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물원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나무들인데 시장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 너무 웃겼어요. 1500바트인데 제가 태국에 살았더라면 벌써 10그루는 사다 심었을 것 같습니다. 무니토란으로도 불리는 오키나와 실버입니다. 유통명은 무니토란이지만 일본에서 육종된 알로카시아예요. 한때 가격이 엄청 비싸졌다가 현재는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된 식물입니다. 이곳에서는 건강하게 자란 무니토란 한 개가 250바트예요. 제가 알로카시아를 잘 못 키우기 때문에 큰 욕심은 나지 않았는데 더 큰 대품을 보니까 살짝 욕심이 나더라고요. 정말 큰일입니다. 꽃을 피운 산세베리아도 있습니다. 화려한 무늬를 가진 최신 품종의 산세베리아는 아니었지만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있어서 눈길이 갔어요. 산세베리아도 잘 키우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데 실제로는 2번 정도 봤거든요. 올해는 산세베리아를 하나 키워봐야겠습니다. 꽃핀 산세베리아는 130바트예요. 코코넛 야자도 있어서 너무 탐이 났어요. 실제로 코코넛 열매를 구입해서 싹 틔우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한국으로의 수입 과정에서 저온 살균을 하기 때문에 발화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딱 싹 틔운 코코넛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잎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80바트였는데 길거리에서 파는 코코넛 열매가 60바트였거든요. 싹 틔우는데 20바트 정도 추가가 되나 봅니다. 다양한 품종의 망고 묘목도 있습니다. 태국에 와서 망고를 몇 번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망고 묘목부터 바로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보통 묘목 한 주에 10만원 정도에서 살짝 부담이 갔었어요. 여기서는 300에서 500바트입니다. 노랑망고와 애플망고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품종의 망고가 있어서 신기했어요. 로즈마리도 신기하진 않았는데 가격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꽤 큰 포트묘인데 80바트입니다. 로즈마리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성장하는 식물이라 무더운 태국 날씨에서 잘 성장하는지 의구심도 살짝 들었지만 모종 자체는 굉장히 건강해 보였어요. 혹시 몰라요, 이곳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로 너무 더워서 로즈마리 키우기가 어려워요 라고 태국 식물 유튜버에게 질문을 할지도요. 반다의 가격이 이상합니다. 분명 짜뚜짝에서는 2000바트였는데 드리머 마켓에서는 130바트래요. 심지어 훨씬 더 건강하고 큰 개체들입니다. 짜뚜짝 시장의 반다 상인이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거나 제가 가격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혹은 또 다른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이곳 반다는 정말 최상급으로 꽃도 예쁘고 뿌리까지 완벽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스킨답서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식물 유튜브에 종종 이런 모습의 스킨답서스가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화분에서 이렇게 단정하고 잎도 크게 키우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물론 기후가 가장 큰 역할을 했겠지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격도 조금은 비쌀 줄 알았는데 70바트입니다. 작은 모종보다 조금 더 비싼 건데 저 같으면 바로 큰 걸 살 것 같아요. 대왕별 자스민입니다.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자스민의 한 종류인 것 같은데 이렇게 꽃과 잎이 큰 품종은 처음 봤어요. 진천 온실에도 묵은둥이 별자스민을 키우는데 이 꽃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잘 키워서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면 정말 멋진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향기도 엄청 강했어요. 가격은 100바트입니다.
필로덴드론 링 오브 파이어입니다. 짜뚜짝 시장에서 대품의 링오파가 250바트였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작은 유묘가 180바트예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완전 짱짱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키우면 짜뚜짝에서 파는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은데 애초에 큰 걸 키우는 게 정신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태국 어딜 가나 이 크림 몬스테라가 정말 많았어요. 이 개체는 600바트였는데 크기 대비 나쁘지 않은 가격 같아요. 한국에서도 요즘 이 크림 몬스테라의 가격이 많이 착해졌는데 정말 예쁘거든요. 성장이 엄청나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물 관리만 잘하면 매번 더 큰 잎을 보여줘서 키우는 맛이 있어요. 꼭 하나씩은 키워보시길 추천합니다. 여기도 몬스테라 알보와 옐로우 몬스테라가 있습니다. 상당히 덩치가 있는 개체들이었는데 가격은 둘 다 1000바트예요. 너무 예쁘긴 하지만 알보와 옐모는 오랜 기간 키워보니 무늬 지속성이 약하더라고요. 무늬로만 되어버리거나 초록색 잎으로 회귀하거나 꼭 둘 중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예쁘게 키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크림 몬스테라를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틀레아입니다. 아쉽게도 원종의 카틀레아는 없었고 꽃이 크고 향이 좋게 개량된 교배종 카틀레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배종이 오히려 꽃은 더 잘 피우거든요. 카틀레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교배종부터 키워보시고 카틀레아가 더 좋아지면 그때 원종의 카틀레아를 키워보시길 추천합니다. 꽤 큰 사이즈였는데 180바트였어요. 이 식물은 플루메리아라는 식물이에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꽃나무인데요. 이곳 태국에서는 정원수로 정말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일단 꽃도 정말 예쁘지만 향기도 좋거든요. 샤넬 넘버5 향수 아시죠? 그 향수의 모티브가 바로 플루메리아 꽃향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흰색 플루메리아만 본 것 같은데 여기는 붉은 계열과 보라 계열 꽃도 많이 있었어요. 이 정도 묘목 가격이 200바트입니다. 파타야 드리머 마켓은 식물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도 분양받을 수 있어요. 금붕어랑 커다란 비단잉어들도 데려올 수 있고 거북이랑 앵무새 그리고 핀치류 새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랑 오시면 오히려 식물보다 동물들 구경하느라 바쁠 수 있어요. 요즘은 파타야로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파타야에 오시면 꼭 이곳 드리머 마켓도 둘러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